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입니다. 자, 오늘은 저의 안티에이징 솔루션, 내 몸 회복시키기 요 얘기를 해볼 건데요. 왜 티핑 포인트라고 해서 피부도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그게 작년에 왔는데요. 이게 약간 불안감과 두려움, 그런 압박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 자체적으로 자가 진단을 해보고 디렉터 파이식 안티에이징 해결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파트 1, 신체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것들. 저에게는 스트레스와 습관 이 두 가지가 가장 진짜 한 방에 훅 가게 하는 요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일단 갱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의 몸 자가 체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디렉터 파이의 몸 상태 자가 체크. 1번, 팔다리가 저려서 팔을 움직이기 힘들 때가 많다. 그 다음에 아침에 얼굴과 손이 많이 붓는다. 그 다음에는 머리가 멍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그다음 몸에 염증이 제가 유튜브 하고 나서 포진이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먹는 양은 비슷한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게 배가 접히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돋보기 안경을 맞추고 요런 게 저의 몸 상태였습니다. 노팅을 딱 해가지고 여러분도 약간 활자로 체크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작년과 올해 나의 몸의 상태 비교.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나이대에 맞는 그런 증상들 있죠. 왜 불면증이 있다, 얼굴이 막 붉어지고 화끈거린다, 그런 거는 별로 없었고, 이게 갱년기 증상만이 아닌 다른 것도 있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저의 10대 시절에 굉장히 아팠던 통증이 있었던 그게 떠올랐어요. 같은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몸 상태에 이어 제 마음 상태를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일단 제가 세바시 영상에서도 강연에 나가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의 고등학교 때 시절 허벅지 통증으로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허벅지 아래 의자 닿는 부분에 칼로 이렇게 찌르는 것처럼 이게 무려 10년간 지속이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런 원인이 없다. 증상이 그냥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정도로 애매한 답변을 받았고요. 그때부터 살이 찌면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할 것 같고 쥐포랑 블랙커피만 마신 거 있죠. 왜 TV에서 천천히 한 번에 100번씩 씹으면 살이 안 찐다. 그래서 오래 씹을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쥐포. 블랙커피는 칼로리가 없잖아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힘을 내기 위해서 블랙커피를 한 7, 8잔? 거의 10잔씩 마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뭐가 먹고 싶으면 회식하는 날, 누가 돈 내준다 이러면 그런 날은 막 때려 먹고 이렇게 이거를 반복을 하면서 43kg를 한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알바를 하루 종일 3개 정도씩 하고 365일 10년 넘게 코르셋을 힐을 신었어요. 무조건 허벅지가 얇아 보이게. 이렇게 내가 몸을 심하게 학대해왔구나. 나중에 가서 생각해보니 내가 했었던 것이 바디 네거티브, 내 몸 혐오증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찾아든 이제 집안의 몰락, 그러니까 가난과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있었던 와중에 사람들한테 예뻐 보여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을 제가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강박이 통증을 만들고 그 통증이 다시 또 다른 강박을 만드는 이런 순환 구조, 악순환 구조였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는 극복한 방법이요. 진짜 신기해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병원 치료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나왔어요. 내 일에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돈을 내가 스스로 벌고 이러니까 이게 점점 나아지면서 일상이 회복이 된 거죠. 내가 마음의 병이었구나. 이거를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도 내 증상이 나이나 갱년기나 이것 때문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돌아보게 된 거죠. 천천히.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였습니다. 작년에 무너졌던 것 같아요. 습관이 무너지면서 내 피부, 몸 상태, 또 몸매, 건강, 수면 이런 게 완전히 확 다운된 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다니던 일반 병원들 말고 저랑 깊이 있는 상담과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사를 만나기 위해 지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파트 2에서는 저의 안티에이징 방법 4가지 설명드리려고 해요. 저의 안티에이징 솔루션은 먼저 정확한 진단, 먼저 나를 알자, 내 몸을 알자. 두 번째는 장 디톡스. 이게 아주 획기적이었어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는 습관 교정. 네 번째 근력 운동입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용을 좀 되게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일단은 나를 알아야 뭘 쓸지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좀 어렵겠지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인의 병원에서 받은 이유는 왜 기존에는 의사가 유산균을 먹어라 그럼 먹고 그냥 장에 좋겠지 막연히 이랬단 말이에요. 난 이제 그게 싫은 거야. 의사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들었고 제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검사한 거는 두 가지인데요. 종합건강검진과 OAP 유기산 검사예요. 호르몬 및 유기산 정황 분석이라고 해서 신체 대사 과정을 거쳐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대사산물을 측정하는 검사인데 해봤더니 이렇게 전체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요거예요. 그냥 색깔 보면 저는 위험한 게 딱 두 가지가 있고 중간에서 중하 정도인 상태인 거예요. 하를 받은 에너지 생성 한번 보면요. 비타민 B2하고 마그네슘이 제가 몸에서 부족할 때는 소변내 농도가 상승해서 빨간색이 많이 나타날 수 있고 코큐텐이 또 부족하면 내 몸속에서 장내 세균 감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만성 피로, 의욕이 안 생겨, 무기력증. 저는 아르기닌과 코큐텐과 마그네슘을 필요하다 이런 게 좀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 대사 요것도 한번 지표를 살펴봤거든요. 요건 애매해요. 애매. 안 좋을 때는 불면, 불안, 집중 장애가 발생한대요.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의 대사물 또 도파민의 대사물 지표가 제가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줄여야 된다.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화 손상과 항산화 지표가 있는데 이게 해독 지표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무겁고 안개 속에 갇힌 느낌, 항산화 물질이 많은 녹차나 포도 섭취를 하라고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일반 세균 대사물 살펴봤거든요. 장내 비정상적인 세균 증식이 있습니다. 벤조에이트, 특히 이게 장내 박테리아의 과잉 증식과 연관되어 있는 유기산이에요. 저는 과일을 많은 양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난 판토텐산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다음 파트에서는 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안티에이징 솔루션 이걸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파트 3 디파스 안티에이징 솔루션. 자, 먼저 제가 한 건 뭐냐면 장 디톡스예요. 먹는 건 똑같은데 확 살이 붙으면서 아랫배가 앉아있지 않아도 아랫배가 접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복 부위만 없애는 장 디톡스. 이걸 1차로 해라 라고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셨고요. 원래 유산균을 제가 먹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효과를 못 느낀 거죠. 결과 내 몸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포인트. 왜 그럴까 봤더니 장내 청소가 안 된 상태로 유산균 좋다는 걸 넣어봤자 어떻다?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현기성 세균의 세균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 얘를 빼내야 되는 거야. 몸 안에서 해로운 균 제거, 회복, 대체, 재접종 단계라고 해서 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고 이때 이제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냐? 4개월 넘게 그러니까 하루에 화장실을 2번 이상 매일 가고 있고요. 깨끗해진 느낌이 그냥 내가 느낄 정도로 생겨요. 근데 배가 고프진 않아. 또 이걸 먹어서 몸무게가 빠지진 않았어요. 제가 이후에 소개할 습관과 운동과 수면, 음식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버무려져야 정말 효과가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 제가 해결한 방법, 일단 무기력과 만성피로 이런 게 머리가 맑지 못함 증상이 있었는데 내 몸에 없는 많이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르기닌, 코큐텐, 구연산 마그네슘이었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 B 콤플렉스. 첫 번째, 제가 아르기닌을 먹었는데 몸을 구성하는 20종의 아미노산 있죠. 이 아미노산 중 하나예요, 아르기닌이. 제가 산 거는 한 포당 4,000mg 함유하고 있는 외부 섭취가 반드시 필요한 성분. 그 다음에 이제 코큐텐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던 영양제인데 요게 저한테는 진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건 필수였어요, 저한테는. 이거는 600mg짜리를 먹었습니다. 마그네슘, 요것도 하루 권장량 이상 되는 마그네슘 500mg 요거를 샀고요.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는 저는 D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D를 보충을 했습니다. 원래 먹던 거에서. 추가 영양제를 섭취를 했고요. 없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솔루션. 세 번째 솔루션은 뭐냐면 습관인데요. 호르몬 검사. 왜 갱년기 되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잖아요.
70 정도가 나왔어요. 정상 범위에 속하는 정도. 살코기 위주로 섭취를 해야 되고 근력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새벽 2시 이걸 제일 못 지키는데 2시 이전 취침 요게 필수 항목으로 습관을 바꿔라 이렇게 나왔고 처방을 받았고 고지혈증 검사를 했을 때는 1에서 149가 정상 범위인데 162가 나왔으니까 안 좋은 거죠. 중성지방이 높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지? 중성지방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중성지방이 고농도로 지속이 되면 콜레스테롤처럼 동맥경화성 질환이 위험인자로 적용을 한대요. 말하자면 과일을 많이 먹었어. 탄수화물이랑. 그래서 과일을 줄이라는 처방을 금지령 받았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중금속 검사를 했는데 비타민 D가 30에서 100이 정상인데 저는 21.6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하도 방에 그냥 박혀서 맨날 컴퓨터만 하니까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비타민 D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비타민 D 섭취를 이제 많이 하셔야 될 거고 제 습관 교정 성공한 거 한번 말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탄수화물, 과일 섭취량 줄였어요. 30알씩 먹던 거를 한 5알로 줄였고요. 그 다음 살코기 위주로 1일 1살코기 생선, 육류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햇빛 받기 위해서 낮에 운동하는 습관을 지금 4개월째 하고 있고요. 평소 보폭에 10cm 더 크게 걷는 걸 1시간 걸을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빨리 걸어야 되고요. 보폭을 한 10cm 더 크게 걸어야 돼요. 그래야 관절,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 그 다음에 체중 감량에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안 되면 밤에라도 나가서 좀 걷고 아주 효과를 잘 봤습니다. 그건 제가 인바디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네 번째가 제가 근력 운동, 홈트를 시작한 건데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꾸준히 했었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작년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 잘 됩니까 이게? 한 7, 8kg가 늘어서 실내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그거 10몇 년 전에 사놓고 절대 안 한 거. 짐이었던 거 있죠. 그걸 꺼내왔어. 정말 흠뻑 젖을 때까지 한 50분 타요. 4, 50분. 유산소로 실내 사이클 타기 운동, 등, 어깨 근육 위주로 웨이트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했었는데 9월 이후에 병원 진단 받고 나서 이제 약 먹으면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회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표는 그거였어요. 식사량은 줄이지 않고 그대로. 그다음에 유산소 근력 운동을 아랫배를 빼고 그다음에 하체 부종과 제가 무릎 통증이 심했거든요. 그 작년에 하체 부종을 없애고 통증 없애자. 그다음 세 번째는 자세 교정을 해서 왜 팔저림 있죠. 목 아프고 그거를 없애자가 목표였는데 그래서 상체 위주의 근력 운동, 그다음 거북목 교정, 허리 척추 교정 이런 거 앉아 있으니까 요거를 집중적으로 목표를 딱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무게는 줄고 골격근량이 늘었습니다. 제가 느낀 게 4, 50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역시 저는 ENTJ라 과격한 운동으로 확실하게 내가 뭔가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운동이 잘 맞더라고요. 저한테는 되게 효과적이었어요. 자전거 타기, 사이클 타기가. 인바디 보세요. 회복하는 이제 약을 먹으면서 조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측정한 거는 하체 부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빠졌고 팔, 몸, 다리가 약간 골고루 분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뭐 목표가 마르게 하고 뭐 보기 좋게 하려는 목표는 아니니까 그 근육이 골고루 분포가 됐다는 거, 그걸 제 자신도 느끼고 보는 사람도 또 실제로 체크했을 때도 결과가 나와서 아, 내가 이거를 잘 하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죠? 피부. 진짜 많이 부어 있어요. 왜? 부으면 아시죠? 뭔가 푸석해지고 달력이 더 떨어져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줄어든 느낌이 제가 화면을 봐도 느껴지고 실제로도 뭘 발라도 이렇게 좀 더 흡수가 잘 되고 건조함도 많이 줄어든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안티에이징 해결법 총정리 시간인데요. 진단 결과 나이보다 더 큰 원인이 있었다. 오히려 장 디톡스가 필요했고 노화의 원인도 있었지만 그거보단 스트레스로 인해서 무너진 식습관, 뭐 수면 습관, 생활 습관 이런 거 방치가 원인이었다. 앞에서 몸 상태 제가 체크했었잖아요. 팔다리 저림 이런 거 증상 진짜 저림이 없어졌어. 그다음에 어깨목 이런 통증 10시간씩 한 날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날은 없어졌어요. 이것도 진짜 많이 좋아진 거고 얼굴 손 붓기, 손도 이만해졌었거든요. 장갑 안 들어갈 정도로 부었었는데 이거 붓기
거의 없어졌고 저린 느낌도 지금 없어요. 그리고 머리 멍하고 가슴 답답. 이거는 점점 회복되어 가는 중. 몸의 염증. 지금 4개월간 이거 하고 4개월간 1도 없었어요. 먹는 양은 비슷한데 배가 접혔잖아요. 복 부위만. 지금 복근 회복 중이라 근데 지금 여기 좀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복근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시력은 그게 확 좋아지진 않고요. 다만 안 좋을 때는 뭐가 있었냐면 원거리, 근거리 이게 다 흐렸거든요. 뭔가 뿌연 느낌이었는데 그 뿌연감이 사라졌어. 그냥 시력이 안 좋아졌다 그 느낌만 있어요. 지금은. 결론은 이렇게 드리고요. 중요한 거 여러분한테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유산균 많이 드시잖아요. 유산균은 장 디톡스가 끝난 상태여야 효과가 있다. 이전에 먹었던 유산균은 장 디톡스를 하지 않아서 효과가 없었고 저는 변비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으나 아니었습니다. 장내 균 제거를 안 했기 때문에 아랫배가 계속 나왔던 거였어요. 피부 타입에 맞지 않는 화장품이 별 효과가 없듯이 영양제도 내게 맞지 않는 거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 그 다음에 좋다고 입소문한 영양제 먹기 전에 내 몸 진단이 먼저다. 보충할 영양제는 평소에 먹었던 오메가, MSM, 비타민C 이런 게 아니었고 오히려 아르기닌, 코큐텐, 비타민 D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명 의사보다 내 몸을 잘 알고 잘 설명해줄 인생 주치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 물어보고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찾아야 나도 내 근본적인 뭔가를 바꾸고 교정해서 장기적으로는 좋아지게 만들 수 있잖아요. 마지막, 중요한 건 내 몸은 내가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떤 상태든 바디 파지티브,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옛날에 바디 네거티브를 했기 때문에 너무 괴롭혀서 해결이 안 됐었는데 큰 엄청난 중대 질병이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잘 회복시킬 수 있고 내 연령보다 낮은 나이로 살 수 있다. 이거를 저는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디 파지티브로 나한테 있는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가보자. 이게 오늘 영상의 마무리 멘트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예쁜 몸, 또 건강한 마음 가지고 이 코로나 시국 같이 잘 이겨내 보도록 해요. 다음에 만나요. 그럼 가볼게요. 빠밤.